예, 반갑습니다. 창녕 억야고등학교 고2 윤리와 사상 담당 교사 이재선입니다. 지난주도 아니죠.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수업하고 바로 화요일 날 또 수업이 들었었는데 여러분의 날인 어린이날 덕분에 한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어버이날 금요일이 다가왔고 이번 주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등교 일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고3 수업 등교 수업,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인 5월 20일 수요일 또 등교, 그리고 5월 27일 되면은 1학년까지 다 등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등교 일자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험 날짜도 아마 6월 초에서 또 중순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아마 자세한 정확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될 테니까 보고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총 6문제 내줬습니다. 6문제를 내줬는데 1번, 2번, 3번은 다 맞추거나 아니면은 한 정답률이 한 90%, 한 문제는 1번 문제는 정답률이 90%, 2번, 3번은 정답률이 100% 이렇습니다. 근데 4번, 5번,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70%에서 60% 정도 됩니다. 어려운 지문들이 있거나 내용들이 없었을 건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윤리와 관련된 사상가들의 표현,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보기, 그리고 그 보기에 대한 맞고 틀림을 찾아내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있고 아직까지 선생님의 가르침이 좀 부족한가 싶기도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맞나? 이 문제는 정답률이 75%입니다. 77%, 75% 정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불선한 것은, 비도덕적인 것은 타고난 재질, 좀 두껍다. 타고난 본성, 어떤 본성? 선천적 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과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선천적 성격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후천적 영향을 받아서다 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 예, 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이기 때문에 사덕이 되겠죠. 사덕은 밖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네요. 밖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외부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또는 학습 또는 교육, 즉 이러한 사덕이라는 도덕성은 외부에서 주어지거나 나중에 길러지거나 또는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표현이 나왔지요. 내게 본래부터 있던 것이다. 무슨 말이 되겠죠? 선천적으로 그리고 내재적으로 처음부터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본성대로 산다면 누구나 선하게 될 수 있다. 누구의 관점 되겠습니까? 맹자의 성선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쫓는다면 반드시 다투고 분수를 어기게 되며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 난폭함이 일어난다. 자, 타고난 본성을 따르면, 그리고 감정을 쫓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다투고 분수를 어기고 어지럽게 되어 난폭하게 일어나게 된다. 무슨 상황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완전 마이너스 상황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을의 관점에서는 타고난 본성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까? 마이너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와 스승과 법도에 따라 선왕, 성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함으로써 교화와 예에 의해서 교도가 있어야 된다. 자, 선왕과 성인과 스승이 어떤 구축한 수립한 법도 그리고 예의, 순서를 이렇게 적었지만 예의, 법도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화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화성기위 해야 된다. 인의를 일으켜서 본성을 변화시킨다. 교화, 가르쳐서 변화시킨다. 의한 교도가 있어야 된다. 교도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교육이 돼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을은 누가 되겠습니까? 순자의 성악설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측은지심은 인의 실말이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측은지심은, 수호지심은, 사양지심은, 십이지심은, 잠시만, 한 번씩 마이크 꺼져 있으면은 처음부터 녹화를 다시 해야 해갖고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측은지심은 무엇의 실마리,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실마리다. 인의 실마리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인이라는 덕목이 짜잔하고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지심은 의란 것이, 사양지심은 예라는 것이, 십이지심은 지란 것이. 그래서 이 네 가지 덕이 무엇이다? 사덕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사덕이라는 도덕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을 통해서이다? 사단을 통해서이다. 되겠죠? 그러면 사단과 사덕을 통해서 맹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1번 정확한 갑의 표현입니다. 자, 2번 갑은 수양을 하지 않으면 양지가 소멸된다. 예, 타고난 거기 때문에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소멸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수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양지가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즉 타고난 도덕성은 드러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을은 타고난 의인의 도덕성이 되겠죠. 이것을 확충한 사람을 대인이란다. 예, 눈에 띄는 단어 타고난. 타고난 것은 순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순자는 타고난 본성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타고난 인의 있다 없다 없다. 4번 을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 인위적인 노력 바로 무엇입니까? 화성기위. 인의를 일으켜서 본성을 변화시킨다.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 예, 좋죠. 예. 그건 여기서 봅시다. 인위적인 노력은 맞습니다.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시킨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이란 것은 건강하다가 아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강해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까? 회복이라 하죠.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근데 순자는 원래 선한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아니라 변화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자,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한 존재다.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한 존재다. 누구의 관점 되겠습니까? 맹자가 되겠죠. 자, 순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천인분이. 인간의 도덕성은 하늘과 무관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하늘과 무관합니다. 그럼 무엇과 관련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정답률 77% 되겠습니다. 보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뭔지 한번 보고. 아니네. 두 번째 문제. 네, 이거 맞네. 이거는 정답률이, 아이고, 내가 수업을 잘 못했구나. 정답률이 68%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되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인과 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있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마음이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선천적 덕목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길 플러스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해버린 것입니까? 잃어버리게 된다. 이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 두 글자로 방심입니다. 마음을 놓다라는 뜻이 되겠죠. 잃어버린 샤프나 잃어버린 핸드폰이나 잃어버린 태블릿 PC는 찾으려고 하면서 그 좋은 마음은 잃어버려 놓고서도 찾을 줄 모른다. 그래서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의 선한 마음을 수양과 교육을 통해서 되찾자. 무엇이 되겠죠? 구방심입니다. 되겠습니까?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맹자의 성선설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도공은 흙을 반죽하여 기와를 만든다. 흙이라는 크게 쓸모없는 것을 누가 나와서 도공이 빚어서 그릇도 만들고 집에 위에 지붕으로 만들 기와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와라는 것은 기와나 그릇이라는 쓸모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공에 무언가를 한 것이다. 도공이 무언가를 하나, 둘, 셋 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노력을 수행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도공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표현이죠. 성인은 사료를 쌓아 위를 익힘으로써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일으킨다. 자, 인간의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다. 자, 이거다 적겠습니다. 네. 성인은 사료를 익혀 위를 익힘으로써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익힌다. 자, 인간 본성 어떻습니까? 예, 이기적이 있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악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한 것입니까?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혼란이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료를 쌓는다는 거죠. 사료 무엇입니까? 사유, 생각, 쉽게 생각하면 이성적 사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기적인 본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함으로써 무엇을 합니까? 즉 인위적인 노력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를 통해서 이 예를 어떻게 함으로써 교육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되겠습니까?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순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갑은 맹자의 입장이 되겠지요. 자, 보자.
갑은 인과 의 플러스 도덕적 덕목이 되겠죠. 하늘의 의지, 하늘의 명령이 내재되어져 있다. 예, 정확한 갑의 입장이 되겠지요. 인과 의라는 도덕은 하늘의 의지, 천명, 하늘이 너에게 야 인간 너 착해라 하면서 좋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하늘을 모신 것과도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번입니다. 인위적인 규범이 예로서 욕구 충족의 한계를 정해야 된다. 인위적인 규범이란 표현, 예라는 표현 누구에게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예, 순자에게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욕구의 한계를 정한다라는 것도 누구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자의 얘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역할과 능력, 즉 선해진 정도에 따라서 그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맡기는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 해당되겠다? 바로 순자에게 해당되겠습니다. 을은 인간의 본성에 선의 단서는 없지만 하지만 선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자, 순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은 착함의 단서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선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선을 알 수 있습니까? 사유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죠. 사유의 능력, 한 글자로 사료입니다. 사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무엇이 선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이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이게 아마 3학년 문제인가? 보자. 체크를 해놨나? 체크를 하지 않았네. 아마 3학년 문제일 겁니다. 이 표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어려운 표현입니다. 선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고 무엇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좋습니다. 자, 4번. 을은, 순자는 예로서 인간관계를 분별한다. 인간관계를 분별한다. 예, 역할과 능력에 따라 지위와 역할을 차등적으로 분별한 것입니다. 예, 인간관계를 분별하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마치 산타 할아버지 같이요.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갑은 인간의 본성을 함량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무럭무럭 길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무럭무럭 길러나가는 것이고, 을은 교화의 대상이라는 것은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음의 상태로 바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답률이 68%. 아마 보기 3번에 이 표현에 헷갈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아이고 마음 아파라. 정답률이 63%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나의 잘못입니다. 한번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는 사람이 주는 벼슬이며 사람의 마음이다. 인에 대해서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좋게 보고 있죠. 자, 아무도 막지 않는데 잉을 해나지 않는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는 것이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두 글자는 무엇입니까? 방심하지 마. 방심입니다. 자,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좋은 나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세 글자로 구방심이 되겠죠. 자, 이제 눈 감고도 풀 수 있겠습니다.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눈 감고도 풀 수 있겠죠. 누구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맹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을입니다. 얘란 것은 성인의 작위 두 글자로 인위적인 노력, 사람의 노력이 된 것입니다. 이를 일으켜 만들었다. 이를 일으켜서 만들었다. 두 글자로
기위가 되겠죠. 그럼 앞에 붙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화성, 기위. 그래서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배우면, 노력하면 무엇이죠? 후천적으로 배우고 후천적으로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직이 훼손되게 될 것이다. 엄한 명령과 형벌, 즉 법도만으로는 그 위세를 떨칠 수 없다. 반드시 무엇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예란 것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무슨 치? 예치가 되겠죠. 그러면 예치는 어떤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도덕 정치입니다. 같은 라인 맞춰볼까? 왕도 정치가 되겠죠.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 불쌍한 마음, 백성들에게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불인, 인지정 되겠습니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수업 녹화하고 2학년 바로 수업하니 쉽지 않습니다. 자, 이는 친소의 구별이 없는 따포사이다. 이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편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친소의 구별이 없는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유학과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묵가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가사상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차별적으로 사랑하고 누구부터 더 아끼고 누구만 아끼고 누구부터 좋아하고 이런 것 때문이다. 그래서 묵가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겸애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겸애, 무차별적 사랑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누구부터 아끼고 누구는 덜 아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것이다. 누굴 비판하면서 나오냐면은 유학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공자할 때 배웠습니다.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사랑하는 것이? 나와 가까운 부모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유학은 차별적 사랑입니다. 무엇이 있는 순서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적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을 중요시입니까? 확대해 나아갈 것을 중요시입니다. 사랑을 내 부모부터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유학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소의 구별이 없다라는 표현은 단호하게 틀렸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하지만 친소의 구별이 없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인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측은심, 여기까지 좋지만은 맹자 입장에서는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얘는 타고난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얘는 사상과 바뀌었으니까 색깔 바꿔서 얘라는 동물은 타고난 성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얘는 욕망 조절의 기준이자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한다. 얘의 무슨 기능이 되겠습니까? 양과 별 중에 양의 기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인과 예로 다스림으로써 백성의 성을 교화할 수 있다.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순자 입장이 되겠죠. 순자 입장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로 다스림으로써 백성의 성을 교화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순자는요? 명자는요? 인과 예로 다스림으로써 백성의 성을, 우리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구절 뭐였습니까? 함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에 어딨니? 여기 있네. 자, 우리 필기노트 보면은 순자 뒷부분 보면은 선진유학 사상가들의 입장 정리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얘기한 인간의 본성, 상근상원의 성,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
태어날 때는 근, 서로 가깝습니다. 상근, 서로 가깝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는 비슷비슷하게 났지만 자라나면서는 서로 멀어진다는 것이죠. 자, 맹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 예, 성선, 설이 되겠죠. 순자는 성악, 설이 되겠습니다. 강조한 덕목, 인과 예죠. 인,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도덕성. 예란 것은 이 인이 밖으로 드러난 외면적 사회 규범이 되겠죠. 자, 맹자가 강조하는 덕목 바로 무엇입니까? 인의, 잘못 적었습니다. 맹자가 강조하는 덕목, 예, 인의, 예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추려내라면은 인과 의입니다. 인,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포용적인 자식과 부모의 사랑이 되겠죠. 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회적 정의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순자가 강조한 덕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라는 외면적이고 후천적이고 아이고 기억이 안 나는, 예, 나중에 이렇게 줄게. 덕목이 되겠죠. 이것에 의해서 무엇이 생겨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인과 의라는 덕목이 생겨나겠습니다. 자, 수양 방법 공자 무엇이 있습니까? 극기 복례. 맹자 존심 양성 호연 지기. 그리고 다시 적자 너무 크다. 존심 양성 호연 지기 위해서는 의를 모으는 집의 그리고 구방심. 순자는 화성 기위가 되겠죠. 정치관입니다. 덕치 정명사상. 맹자는 왕도 정치와 민본주의. 순자는 재채기 예치. 공통점 바로 무엇입니까? 도덕적 교육을 통한 도덕의 실천이 되겠죠. 무엇을 강조했다는 것입니까? 도덕의 실천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본성을 잘 길러서 도덕적 실천을 할 것이냐, 타고난 본성을 바꿔서 도덕적으로 실천할 것이냐의 방향성의 차이는 있어도 결승점은 무엇이란 것입니까? 도덕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치까지? 도덕적 정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나라 시대 이전의 유학, 즉 중국 고대 유학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공자와 맹자와 순자라는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고대 유학 사상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 유학 사상이 후기에 어떤 중국 송나라와 명나라 그리고 우리 조선 시대의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의 어떤 기반이 되는 성리학까지 그리고 정약용의 실화까지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 계속 수업을 잘 들어왔고 잘 따라줬기 때문에 중국 애니메이션인데 성과 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그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군주의 어떤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어떤 본성이 악한 즉 도덕적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되는 집단 안에 태어난 악한 사람과 반면 악함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 조직 안에 태어난 착한 사람이 대한 어떤 중국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상당히 중국에서는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상을 틀면은 이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재생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볼까?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선생님이 추천 카드, 추천 영상으로 여기다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달아놓을 테니까 남은 20분 동안 이걸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했고, 선생님이 추천 카드로 달아놓은 애니메이션 한번 꼭 시청하도록 합시다.